천안함 가스터빈실 외부 철판이 직각으로 90도 직각으로 파손되어서 이 뒤까지 고르게 파손이 된 이유는 이 부분을 잠수함이 충돌을 한 후 뒤로 쭉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을 가진 잠수함이 이 부분을 충돌한 후 뒤로 쭉 밀려오는 과정에서 요 니은자의 모양이 그대로 니은자 모양을 형성하면서 뒤까지 쭉 끌고 온 것입니다. 요 끝을 보면 요 철판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졌는데 충돌체가 지나간 자욱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깥으로 휘어진 것이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나중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밀어서 제껴 놓은 것이지, 이 충돌체가 지나갈 때는 여기 이 부분의 철판처럼 바싹 붙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충돌체가 여기까지 와서 이 가스터빈 외부 철판을 오른쪽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밀어내려면 이 충돌체가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철판을 그대로 이쪽으로 밀어붙인 채 그대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철판이 이렇게 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철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골고루게 쭉 붙어 있으면 너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대로 무엇인가가 납작하게 밀고 왔다는 게 너무나 두드러지니까 그것을 약간 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돌체가 여기를 충돌을 하고 여기까지 쭉 왔을 때, 여기까지 밀고 오면 니은자 모양의 자국이 나서 니은자 모양이 그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은 충돌체가 이렇게 지나갔다는 명백한 증거이지만, 충돌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쭉 지나가면서 내가 여기에서부터 충돌을 하고 이 뒤쪽으로 왔다라는 증거를 이것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증거도 조금씩 남겨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지금이라도 이 철판에 가서 이 철판을 조사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알아낼 수 있지만, 물론 사진만으로도 니은자 모양의 물체가 충돌을 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건 너무나 뻔하고 쉬운 얘기지만, 자, 이 철판이 원래 바깥쪽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나와 있던 철판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그리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런 철판이기 때문에 이런 동그란 물체가 충돌을 한 후 그대로 쭉 밀고 간다면 무슨 힘이 가장 먼저 작용하냐면,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힘보다 이 바깥쪽으로 휜 철판을 이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먼저 작용합니다. 뭐 동시에 작용한다고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힘은 이렇게 납작하게 철판을 만들었고, 대신 이쪽으로 가는 힘은 철판을 일시적으로, 이런 철판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철판을 이렇게 밀기 때문에 철판 자체가 뒤로 밀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밀리니까 밀리겠죠. 그래서 이 철판을
이 철판을 나중에 잘 보면 이 뒤쪽에 있는 철판과 앞쪽에 있는 철판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이 철판들은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뒤로 이렇게 좀 밀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붙어 있던 것이 이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지금 이 변형된 철판을 제대로 조사를 해보면 원래 붙어 있던 위치에서 뒤쪽으로 다들 요만큼씩 밀려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로 밀어왔으니까. 미니까 철판이 밀리면서 변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를 이 가스터빈 뒤쪽에는 철판이 변형이 되지 않았으므로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조사해 보면 그것이 이 빨간색이라면 현재 이 철판이 변형된 위치는 이 뒤쪽으로 약간씩 다 밀려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안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것은 조사를 해보지 않아도 뻔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밀고 오는 충돌체의 힘에 의해서 철판은 뒤로 밀릴 것이므로 충돌체가 미는 만큼, 미는 속도만큼, 미는 힘만큼 철판은 원래 자리에서 요만큼 밀린 상태에서 지금 납작하게 변형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충돌체가 납작하게 변형을 시켜 놓은 것만으로도 충돌체가 충돌해서 지나간 게 확인이 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납작해진 철판은 저 뒤쪽의 원래 철판보다 뒤쪽으로 조금씩 더 밀린 상태에서 납작해졌을 것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철판에서 지금 우리는 눈으로 확인은 못하지만 이렇게 밀렸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눈으로 지금 확인은 못합니다. 그런데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이 가스터빈 외부 철판 파편이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편의 크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철판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철판이 여기까지고 이 뒤쪽으로는 이렇게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다시 말해서 이 위쪽에 이만큼은 이 노란색 부분은 현재 한미 쪽에 붙어 있는 것이고 요 가스터빈실 외부 철판은 바로 빨간색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구분되어진 모든 부분이 어뢰 폭발로 산산조각이 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대로 갖다가 조립을 하면 철판이 딱딱 규격이 맞습니다. 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충돌을 해서 찢겨져 나가기만 했기 때문에 충돌을 해서 철판이 분리만 되었기 때문에 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자, 어뢰 폭발이 아니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알아볼 것은 충돌체가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다가와서 뒤까지 오는 도중에 철판이 밀린 흔적을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철판이 바로 요 부분의 요 철판이 여기에서는 바로 요 부분의 철판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의 철판입니다. 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돌체가 여기를 또 니은자 모양의 충돌체가 여기를 충돌해서
철판을 이렇게 요 벽에 이 가스터빈의 아래 받침대의 네모난 모양을 따라서 요 바깥쪽 철판을 밀어붙이니까 요 받침대의 네모난 부분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납작하게 성형이 되면서 뒤로 흘러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동그란 물체가 여기를 충돌해서 이렇게 생긴 물체가 충돌해서 뒤로 이 철판을 밀고 가게 되죠. 이렇게 밀고 가게 되면 이 철판 자체가 뒤로 순간적으로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철판은 여기 현재 남아있는 철판과 여기에 있는 철판은 이 철판의 위치보다 이 철판의 위치가 이 부분이라면 이 밀려있는 이 변형된 철판은 뒤로 약간씩 더 밀린 상태로 변형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가스터빈 철판은 이 빈 공간에 놓여져 있었던 가스터빈실을 덮고 있던 철판입니다. 여기에 그대로 모양을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고 이 바깥쪽으로 철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충돌체가 밀고 여기까지 쭉 오면 바로 이 부분에 닿게 됩니다. 여기서 충돌을 하고 쭉 뒤로 가면 이 부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하고 뒤로 쭉 오면 한 위쪽에 격벽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가는 속도에 의해서 여기를 꽝 충돌해야 되는데 충돌을 하지 않고 급격하게 우측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쪽에서는 좌측이지만 천안함 쪽의 방향에서 보면 이쪽이 왼쪽이 되고 이쪽이 오른쪽이 되기 때문에 왼쪽에서 충돌을 하고 쭉 뒤로 갔다가 갑자기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이곳에 커다란 충돌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충돌을 해야 하는데 충돌은 하지 않았고 그 대신 여기를 충돌해서 뒤로 쭉 밀려왔기 때문에 철판이 밀리면서 이 부분에 있는 철판만 민 것이 아니라 충돌 직전까지도 철판을 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동그라미 부분이 철판의 충돌 자국은 없을지라도 철판이 뒤로 밀린 자국은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밀려왔다는 하나의 또 다른 올바른 정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 움푹 들어간 부분이 충돌체의 머리 부분이 되는 동그란 모양이 계속 이 철판을 바깥쪽으로 휘어진 것을 안쪽으로 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여기에 커다란 충돌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우그러지는 모습은 남겨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충돌을 하기 직전에 빠져나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보면요, 충돌체가 이렇게 우그러뜨리면서 계속 이렇게 뒤로 오면 철판이 뒤로 밀리는데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면 여기가 우둘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면요, 이렇게 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깥쪽에는 굽어지지 않았는데 안쪽만 굽었다는 것은 안쪽만 철판을 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철은 플라스틱 그런 종류하고 달리 미는 쪽만 수축을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가공성이 뛰어나다고 그러죠. 철판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요런 손가락 같은 변형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를 강하게 빠르게 치면 요 부분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변형이 되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면 여기만 변형이 되는 게 아니라 파손이 되어버리죠. 그런 성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진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좀 더 잘 나온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자, 요 바깥쪽 부분은 그냥 일자로 편안하게 쭉 변형이 없는데 안쪽만 이상하게 이렇게 철이 안쪽으로 굽어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굽어진 것이 거의 끝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 배 밑을 보면 주름이 가로로 나 있습니다. 이 주름이 가로로 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세로로 난 부분이 함수 쪽에 나 있는데 그것은 측면에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세로로 이렇게 주름이 생기겠죠. 측면에서 힘을 받으면 세로로 주름이 생기고, 또 가로로 밀거나 가로로 충돌을 받으면 이렇게 가로로 주름이 생기겠죠. 뭐 어렵지 않은, 단순하게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가로로 주름이 생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 부분을 무엇인가가 강하게 밀어냈다는 뜻입니다. 밀어내니까 철판이 주름이 생기면서 뒤로 밀리면서 이 빌지킬의 내부 쪽도 이렇게 이 간격이 좁아지니까 좁아지는 만큼 안쪽으로 굽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그랗게 선을 그어놓은 면적이 원래 쭉 펴진 면적, 원래 자기의 면적이겠죠. 이 면적인데 이 면적이 줄어들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것과 같이 안쪽으로 동그랗게 철판이 휘어진 것으로 보면 됩니다. 즉, 배 밑은 철판이 좁아진 만큼 주름이 생기고 빌지킬에서는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천안함 선체 어디를 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부분만이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빌지킬 쪽에는 이렇게 이 철판이 2장짜리입니다. 2장이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있는데 2장을 용접을 해서 하나의 이런 빌지킬을 형성해 놨는데, 지금 내부에 이 내부에는 지금 이렇게 직선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쇠 골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쇠 골격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엇인가가 이렇게 밀었을 때 이 쇠를 굽히지 못하니까 쇠와 쇠 사이의 철판이 안쪽으로 휘어진 것입니다. 거의 균일하게 휘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빌지킬은 이렇게 깨끗한 직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직선 모양을 하고 있고 안쪽에 이렇게 홈이 파이거나 그럴 일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미 쪽 충돌체가 다가와서 철판을 밀은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이렇게 선체 밑바닥에 주름이 생기고 빌지킬은 안쪽으로 철판이 미는 힘만큼 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움푹 들어간 것은 다른 원인으로는 생길 수 없습니다. 움푹 들어간 만큼 힘이 작용했고 그 힘의 크기가 여기에 나타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다가오는 물체에 미는 힘은 이 빌지킬의 굽어진 철판의 변형량을 계산해도 밀고 올 때의 힘을 어느 정도 추정해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니은자 모양을 가진 어떤 물체, 즉 그것은 잠수함밖에 없으므로 잠수함이 여기를 충돌해서 뒤로 쭉 밀고 오면 이렇게 납작하게 변형을 시키기 전에 철판을 뒤로 밀게 되므로 그 미는 힘에 의해서 철판이 뒤로 밀리면 바로 이 한미 쪽 철판까지 쭉 밀고 오게 되고 한미 쪽은 그 힘을 받게 되므로 한미 쪽 좌측은, 즉 충돌체가 충돌해서 뒤로 달려온 쪽의 한미 쪽의 철판은 보시다시피 뒤로 밀려서 빌지킬도 휘어져 있고 한미 쪽 배 아래쪽도 왼쪽은 주름이 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충돌체, 즉 잠수함이 니은자 모양의 머릿부분과 등 쪽으로 충돌을 한 후 뒤로 강력하게 밀고 올 때 그 밀고 왔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